이 파란 부분에서 빨간색의 색을 내야 되잖아요. 색을 낸다 라는 거는 빨간색의 색이 날 수 있게끔 사과 스스로가 뭔가를 변환하는 스위치를 키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빨개지잖아요. 뒤에는 아직 또 돌리다가 또 빠지려나? 뒤에는 좀 파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사과에서 색깔을 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안토시아닌이라는 게 빨간색을 낸단 말이에요. 그 빨간색을 내야겠다라고 식물은 어떻게 느끼냐라는 거예요. 특히 사과에서 우리는 지금 착색계 후지가 있고 조숙계 후지가 있고 그냥 일반 후지가 있는데, 얘들은 가을이 되면 색을 빨갛게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알고 가을이 된 줄 아냐라는 거야. 청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라는 건데 왜 가을에 말이 살찌냐라는 거야. 뭐 가을인 줄 어떻게 아냐는 거야. 배워서? 말이 뭘 배울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과는 뭘 배워서? 그래서 얘들은 그거를 감지하는데 온도 센서로 감지하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거의 농도가 높아지면 감지를 합니다. 이거에 뭐냐? 일단은 온도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도에 가보면은요, 이제 남인도 말고 북인도 쪽으로 가서 보면 해발 1500m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데 착색이 잘 안 돼서 2000, 3000m까지로 올라간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올라가면 기온이 떨어지죠. 기온이 떨어지면 왜 색이 나느냐? 사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파리의 기능이 떨어졌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어. 그 기능이 떨어진 거를 알아. 그러니까는 부부가 서로 늙어가는 거야. 옛날만큼 일을 못하겠다 라는 거를 느끼고 있죠. 근데 일을 자꾸 벌릴 수 있어요? 마무리를 해야지. 이제 과수원 규모를 줄이거나 뭐 어떻게 자식한테 뭐 물려줄 궁리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겠죠. 사과나무도 이파리의 기능이 떨어지면 빨간색을 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파리의 기능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안 떨어지면 오히려 이상한 거야. 질소 비료를 많이 주고 아미노산을 많이 주고 포도당을 많이 주고 그러면 색깔이 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얘들은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일단은 동일한 조건이잖아요. 햇볕, 가을에 햇볕 좋죠. 그런데 그럼 뭐의 차이가 있느냐? 온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그 온도 센서가 작동을 합니다. 그렇게 온도 센서가 작동을 할 때 안전장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니, 온도가 이게 이상한 기후로 인해 가지고 한꺼번에 갑자기 추운 냉기가 시베리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잖아. 그때 갑자기 색깔을 내버리면 뭔 손해를 보게 되느냐? 사과가 굵어야 되는데 굵지를 못하게 되죠. 일찍 9월달에 일찍 추워져봐. 겨울이 왔네 이러면서 더 이상 굵지를 않고 그렇게 키우다가 보면 갑자기 비가 내리면 열과도 많이 올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또 다른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파리의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것들의 농도가 조금씩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안토시아닌을 조금 더 많이 액포에서 꺼내서 활발하게 바깥에 표현을 해라 라는 트리거라고 하는데, 총 쏘는 역할을 합니다. 촉발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은 착색제가 이러한 비료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살포를 해서 색깔을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데, 그게 왜 색을 내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냥 그러라고 해서, 혹은 그런 제품이 있어서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비료의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는 거는, 성분의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지금까지 이런 걸 모르고도 농사를 지어왔지만 한 번쯤은 그래도 뭘까? 라면서 궁금함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가 보면 조금 더 사과나무와 대화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성취를 이뤄내겠죠.
오늘은 착색에 대해서 배운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온도가 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추운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 식물은 온도가 떨어지는 걸 어떻게 아느냐? 세포 내에서 감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파리의 기능이 떨어지고 온도가 떨어지면 어떠한 비료 성분이 많아지게 돼요. 물론 월동을 하는데도 필요하니까 많게끔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색깔은 자연스럽게 붙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역행하는 과일을 굵히면서 뭐 착색을 뭐 어떻게 촉진시킵니다 라든지, 내가 갈반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좀 질소 비료를 좀 더 주고 싶어 이렇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리고 중간에 저렇게 시나노 골드 같은 거를 수확을 하고 나서 수고했으니까 질산고토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요소가 조금 있는 걸로 연면시비를 해줘야지, 감사비료처럼 라고 했는데 SS기를 뿌리다 보면 이런 데로 묻잖아요. 그럼 이제 색이 안 나게 되죠. 왜? 기능이 떨어져서 스스로 알아서 색을 내려고 하는 거를 이제는 자라야 되는 신호가 또 들어왔네 라고 하면 식물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을 또 할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면 착색제 중에서 뭐 에세폰 같은 이러한, 혹은 안티폴 같은 이러한 호르몬제를 살포하는 거는 어떠냐 라는 건데요. 당연히 매우 효과적이죠. 그걸 이길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착색에 관련돼서는 품종과 호르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뭐 나무를 갖다가 그냥 댕강 부라뜨려 놓으면 혹은 불안병이 걸리거나 하면 일찍 색이 나는데, 그거 역시 에세폰이라고 하는 그 효과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일이 익어가면 연화가 돼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된다고요. 신맛은 사라져야 되는 거고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부드러워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C2H4라고 하는 그걸 이제 주 성분으로 해서 만든 게 에세폰이라는 건데, 그게 필요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가 사과 내에서 스스로 생겨요. 물론 병에 걸려 있을 때 분해를 하게 되면, 포도당이 분해를 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멀쩡한 사과에서도 생깁니다. 어쨌든 간에 그 두 개를 착색제에 포함을 시켜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치면 효과는 나타나는데 그 부작용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부작용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부작용이 없으면 매우 좋은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인간이 먹는 약 중에서도 부작용이 없는 게 없고, 하물며 식물에 살포하는 농약이나 그 중에서 생장 호르몬 쪽이나 이러면 당연히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반대되는 작용이 혹시 나쁘면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작용을 간파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여름 사과들은, 추석 사과들은 끝났고 가을 사과가 됐잖아요. 물량이 적대요. 저장을 하면 가격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장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과일을 더 빨리 연화시켜서 색을 내게끔 하는 그런 종류의 착색제들을 써야 하느냐? 별로 추천드리지 않죠. 지금 공판장에 가서 시세를 봐도 2다이, 3다이보다 4다이, 5다이가 훨씬 시세가 높게 나오는 걸로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상인들도 알아요. 명절 때나 큰 사과가 비싸지, 그 이후로는 뭐 6다이, 7다이 이런 것들로 봉지사과 주문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그레이드를 매수해야 되니까 매수해서 납품해야 돈을 벌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중소가 위주로 가격이 역전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죠. 그런 데 있어서 착색이 물론 더 잘 되면 좋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칠 해는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런 거는
사과가 지금 뭐 한국이 50만 톤 정도 생산을 하는데 올해 한 40만 톤 생산을 한다라고 보면 이런 해에는 품질이 좋으나 나쁘나 큰 차이 없이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이 돼요. 왜? 귀하니까. 근데 50만 톤이 아니고 55만 톤, 60만 톤 형성을 하게 되면 그때에는 정말로 고품질의 사과는 비싼 가격을 받고 저품질의 사과는 형편없는 쓰레기 취급을 당하게 되죠. 그런 해에 사과의 색을 조금 더 이렇게 발현시키기 위해서 몇 년에 한 번 정도의 살포를 하는 거는 뭐 본인의 선택인데, 그럴 경우에 말리기는 어렵고 올해 같은 해에 그런 거를 뿌리겠다 라고 하면 굳이 왜 못담시 그렇게 반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평상시에 사용하던 것들도 효과가 좋았더라도 이런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적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는 게 힘이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